자, 오늘 교재가요, 319페이지입니다. 319페이지 보시면요, 목차 05번이죠. 금융의 자금 조달 방법인데요. 자, 이 목차에다가 화살표 적어줄래요. 자금 조달 방법은 화살표 공급자 금융 적어주고, 공급자의 자금 조달 방법이죠. 공급자 금융입니다. 자, 흐름은 크게 세 가지예요. 목차부터 먼저 확인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1번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가 나와요. 이건 아주 중요해요. 거의 한 문제가 잘 나옵니다. 다음 목차가요, 327페이지요. 327페이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죠. 요거 첫 자만 줄이면요, PF금융이죠. PF금융. 다음에 두 장 더 넘기시면요, 3번이 나와요. 부동산 신디케이터. 크게 세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리츠하고요, PF금융, 그리고 부동산 신디케이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1번 리츠가 거의 몇 년마다 한 문제가 거의 나오고 있고요. 2번 PF금융도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3번 신디케이터는 거의 출제가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번이 가장 중요해요. 처음부터 볼게요. 자, 319페이지. 자, 리츠를 보겠습니다. 리츠. 자, 리얼 이스테이트 부동산이죠. 자, I가 인베스트먼트 투자를 말하고요. 약으로 트러스트 약어죠. 회사를 말해요. 부동산 투자 회사입니다. 상법상 주식회사가 되고요. 그럼 리츠하게 되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리츠가 처음에 주식을 발행해요. 개인이 사죠. 그러면 소액 투자자가 돼요. 자, 개인이 주식을 사면서 이렇게 자금이 들어옵니다. 따라서 결국 리츠는요, 주식을 발행해서 이렇게 자금을 조달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은요, 연말에 배당을 받아요, 이자를 받아요? 배당이죠. 자, 이렇게 배당을 받게 되면 그 목적이 바로 지분금융이다, 부채금융이다? 지분금융이죠. 출제가 잘 되고 있어요. 따라서 대표적인 지분금융은 바로 리츠를 가리킵니다. 자, 이렇게 큰 자금을 모집했어요. 리츠의 전문가들이 여러 분야에 출자를 합니다. 저 MBS를 사고 팔아요. 저당 담보 증권, 지난주 공부했잖아요. 이것을 사게 되고요. MBS를 사게 되면 이것의 목적은요, 배당입니까? 이자입니까? 이자가 돼요. 이자를 받게 되면 얘는요, 바로 지분금융이다, 부채금융이다? 부채금융이죠. 즉 부채증권입니다. 비교합니다. MBS는 대표적인 부채증권이고요. 리츠는 대표적인 지분증권입니다. 이거 출제가 잘 돼요. 또 리츠는요, 각종 부동산 개발에도 출자를 해요. 만약 상가 빌딩을 짓게 되면요, 자, 상가를 왜 짓죠? 상가를 지으니까 임대료 수익이 들어와요. 임대료 수익이 목적입니다. 또 회사가 자, 다 쓰러져 가요. 기업의 구조조정 회사가 돼요. 이런 회사에 출자해서 또 이 회사가 회상이 되면요, 또 수익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자, 이렇게 관련 여러 분야에 투자해서요, 수익을 내잖아요.
여기서 얻은 수익을 자 주로 자 일정 이상 일정 금액을 이만큼 또 배당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배당이 목적이니까 바로 대표적인 지분증권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개념이 돼요. 그럼 교재 볼게요. 의부터 봅니다. 자 의는 동화면 1번 보시면요. 리츠란 세 줄 그대로 밑줄입니다. 다수의 소외 투자로부터 자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모집하여 이 자금을 부동산에 출자하거나 MBS 등에 운용한 후에 그 운용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 형식으로 되돌려주는 제도를 말해요. 배당이니까 바로 지분 정권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2번요. 리츠의 종류 내려가죠. 바로 2번은요. X 보지 마세요. 1년 동안 안 봐도 여러분의 시험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3번요. 리츠의 효과 이것도 읽으면 도움되겠지만은요. 시험에는 안 나와요. 3번도 X 하세요. 과감히 버리시고요.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리고 4번이 있죠. 이게 중요해요. 여기다가 별표 하시고요. 항상 여기서 문제가 집중적으로 한 문제가 늘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의 리츠를 말이에요. 그러면 자 제목 보니까 부동산 투자회사 법을 중심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법이 있잖아요. 부동산 투자회사 법이 있으면요. 시행령도 있고 시행규칙이 있잖아요. 요 양이 꽤 많습니다. 양이 엄청납니다. 그럼 이 많은 양 중에서 거의 한 문제가 나온다면요. 아주 가성비가 낮아요. 법령 규칙은 양이 엄청난데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무슨 말이죠?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골라서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불강력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법을 전부 다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보시면. 다만 올해 시험이 언제입니까? 10월 26일이죠. 그럼 학교로는요. 이 법은요. 이동안에 바뀔 수가 있잖아요. 만약 개정이 된다면 개정법이 출제가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시험 칠 때까지 올해도 혹시 개정되지 않는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 얘가 개정이 된다면요. 개정법이 중심으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정 여부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지금부터 전부 다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꾸준히 읽어나가다가요. 개정 여부 지켜보면서 계속적으로 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양이 많기 때문에요. 자, 전부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제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남이 2번 내려가요. 리츠의 유형, 종류. 크게 세 가지가 있죠. 기업, 니은, 디귿번 3개 묶어주고요. 기업번 자기관리 리츠, 니은번 위탁관리 리츠, 디귿번 자 기업 구조조정 리츠를 줄여서 CR 리츠라고 불러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세 가지 볼게요. 자, 종류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자기관리 리츠가 나와요. 다음에 위탁관리 리츠가 있고요. 다음에 구조조정 리츠를 줄여서 CR 리츠라고 불려요.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자기관리 리츠는 실체가 있는 회사죠. 그래서 실체 회사가 돼요. 위탁 리츠나 CR 리츠는요.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명목 회사가 돼요. 실체가 없다 명목 회사. 이를 다른 말로 서류상 회사가 되고요. 영어로 페이퍼 컴퍼니가 돼요. 얘는 잘 나옵니다. 해서 실체 회사와 명목 회사예요. 그러면 실체가 없다는 것은요. 명목 회사. 무엇을 말하느냐? 자, 항상 근무하는, 상근하는 임원과 직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본점 외에요. 지점이 없어요.
이런 경우가 바로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를 가리킵니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업무를 어떻게 하죠? 위탁하잖아요. 모든 업무를 직접 수행 못하고요. 위탁을 합니다. 자, 누구에게요? 자산관리회사가 돼요. 약으로 AMC라고 부르죠. 에셋 매니지먼트 컴퍼니를 말해요. 자산관리사에게 모든 업무를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은 어떻게 묻느냐? 이것만 바꿔서 물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상근하는 임직원이 없고 본점에 지짐이 없는 것은 이건데요. 이것을 갖고 자기관리리처하고 싹 바꿔서 묻잖아요. 바꿔서 물어요. 바뀐 단어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쉬운 내용이 의외로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기억번. 자기관리리처는요. 실체회사 동그라미. 두 줄 모두 밑줄 아세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면서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이다. 이렇게 놓고 이것을 위탁관리리처 바꾸잖아요. 그러면 틀린 말입니다. 니은번요. 위탁관리리처는요. 명목회사 동그라미. 명목회사. 그러면 위탁관리리처는요. 두 번째 줄 보게 되면요. 밑줄 아세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가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가 없다. 이렇게 물으면서요. 이것을 자기관리리처 바꾸니까 틀린 말입니다. 의외로 잘 나옵니다. 쉽게 나와요. 자, 디귿번요. 시알리처는 역시 실체가 없죠. 명목회사 동그라미. 그래서 이 종류가 생각보다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부터 내용은요. 투자회사 법령 규칙을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옮겨서 정리했거든요. 자, 이 부분도요. 전부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추려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먼저 3번 리체 설립인데요. 먼저 기억번 회사 설립 아셔야 됩니다. 부동산 투자에서는 발기 설립 방법으로 해야 한다. 자, 발기 설립은요. 회사 내부에서 바로 설립을 하고 자금을 조달하잖아요. 그러면 발기 설립의 반대말이 뭐죠? 바로 모집 설립이죠. 모집 설립은 외부부터 자금을 모집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냥 가볍게 보시고요. 다음 문장을 밑줄 아세요. 부동산 투자에서는 현물 출자 설립은 할 수 없다. 이건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설립 시 현물 출자가 안 된대요. 현물 출자는 부동산 등으로 출자를 할 수가 없다는 말이고, 그럼 다른 말로 무슨 말이죠? 현금으로만 출자를 하려. 현금으로만. 따라서 설립 시 현물 출자가 절대로 안 돼요. 이 문장이 작년 29회 때 틀린 답으로 출제가 되었잖아요. 현물 출자 할 수 있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니은번입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설립 자본금. A번, B번 묶어주고요. 자기관리리처는 실체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5억 이상이다. 5억 동그라미. B번요. 위탁리처나 시알리처는요.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죠. 3억 이상이다. 3억 동그라미. 5억과 3억은요. 반드시 기억합니다. 5억, 3억 잘 나와요. 자, 디귿번 넘어갑니다. 리얼번 내려서 최저자본금도 꼭 알아야 됩니다. 최저자본금. 역시 A번, B번 묶어주고요. 자기관리리처는요. 70억 이상이다. 70억 동그라미. 다음에 B번요. 위탁리처나 시알리처는요. 50억 이상이다. 50억 동그라미. 자, 결론입니다. 설립자본금 5억, 3억. 최저자본금 70억, 50억. 요거는 숫자를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4번 내려가죠. 주식의 발행. 오른쪽 페이지 넘어갑니다. B번만 보시면 돼요. B번. 리처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로부터 2년 이내 밑줄. 자, 1년 6개월은 틀린 말이에요. 2년 이내에 발행하는데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0동원이면 30% 이상을 일반인에게 공모를 해야 됩니다. 자, 해서 주식 공모는요, 30% 이상입니다. 니은번 내려가죠. 1인당 소유 한도, 주식의 분산, 요건 중요합니다. A번만 아시면 돼요. A번.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는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끝난 후에는 리처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할 수가 없다. 100분의 50 동안이 꼭 기억합니다. 50% 이상을 1인당 초과 소유 못한대요. 50%. 다만 이때 50%는요. 예를 말이에요. 자기관리 리처하고요. 위탁관리 리처. 요 두 가지가요. 두 가지가 50% 이상 초과 소유 못한대. 초과 소유 못한대. 따라서 초과 소유 못하는 것은요. 요 두 가지만 말해요. 시알 리처는 해당이 되지가 않는다는 말입니다. 50% 초과 소유 못합니다. 이 50% 초과 소유도 지문 잘 나옵니다. 그러면 자, 여기까지가요. 거의 지문에서 빈번하게 나와요. 빈번하게. 그러면 확인해 볼까요? 설립 시 현물 출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설립 자본금 5억, 3억. 최저 자본금 70억, 50억. 또 초과 소유 한도 몇 프로? 50% 초과 소유 못한다. 여기까지는요. 굉장히 지문이 잘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그러면요. D급번 내려가요. 현물 출자. 이제 감 잡히죠. 얘는요. 또 반복이 되네요. A번만 보시면 돼요. 리처는 영업인가 받거나 등록을 한 날로부터 최저 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 출자 방식으로 신주를 받을 수가 없다. 자, 이 말은 긴데요. 짧게 말하면요. 설립 시 현물 출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별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리얼번 내려가죠. 부동산 처분 제한. 참고로 알아두면 좋아요. 처분 제한. 리처는 부동산 취득한 후에 미천입니다. 5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는 처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법에서는요. 5년 범위 내에서는 처분하지 말라고 해놓고 0으로 미루고 있죠. 그 0이 내려가서 A번, B번 묶어주고요. 0에서는요. 각각 1년, 1년이죠. 그래서 주택법상 주택은 1년 내 처분 금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부동산, 토지를 말하죠. 역시 1년 내 처분 금지다 해서 대통령 영에는요. 구체적으로 1년 내 처분 금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단타 치지 말래요. 투기하지 말란 말입니다. 자, 다음에 미연분 내려가죠. 자산의 구성. 자, 이 부분도 아시는 게 좋아요. A번 봅니다. 자, 리처는 두 번째 줄. 총 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80 동그라미. 총 자산의 80% 이상을 단어 3개 밑줄 하세요. 부동산,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MBS를 말이요. 그리고 현금. 그래서 80% 이상을 부동산과 유가증권, 현금으로 80% 이상 구성이 돼야 되고요. B번 넘어가죠. 이 경우에 총 자산의 다시 100분의 70 이상, 70 동그라미. 70% 이상은요, 부동산 밑줄. 70% 이상은 부동산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음에 B번 개발사업 투자는요. 과거는 잘 나왔는데 요즘은요. 개정되면서 얘는요. 거의 안 나와요. 패스하겠습니다. 2형번 내려가죠. 배당. 배당도요. A번만 아시면 돼요. A번. 리처는 당해 연도 이익 배당 한도에 100분의 90 이상을 90 동그라미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을 해야 됩니다. 배당은 90% 이상입니다. 다음에 지역번 내려가죠. 차입과 사채 발행도 지문으로 출제가 되고 있죠. 자, 그러면요. 리처는 믹전입니다.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은 자기 자본의 2배까지는 가능하죠. 2배를 초과할 수가 없어요. 예외가 있죠. 다만 믹전입니다.
주주총회 특별 결의 밑줄.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쳤다면 자 10배 밑줄. 자기 자본의 10배 범위에서 역시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은 가능합니다. 자, 지금 체크되었죠? 이런 내용을 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이런 내용까지만 정리하시고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니까 표가 나와요. 표. 자, 1월, 2월 기초과정은 제가요 문장을 보면서 체크를 다 해드렸고요. 3월, 4월 되면요 요 표를 보고 한 번 더 또 표를 보고 한 번 더 반복 정리해드릴 겁니다. 예. 자, 여기까지가 리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리처 몇 년마다 한 문제가 잘 나와요. 역시 원래 한 문제점 예상하시면서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나머지 있죠. 2번 PF 금융이나 신디케이터 이런 내용들은요 뭐 한번 설명을 드리면 되니까 얘는요 3월 달 들어갔어요. 꼼꼼히 한 번 더 설명을 따로 드리겠고요. 자, 그럼 여기서 금융 마무리 짓고요. 이어서 335페이지 넘어가죠. 335페이지. 자, 차트 6장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로입니다. 자, 이 부분은요 흐름이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가 부동산 이용 활동이 나오고요. 두 번째가 개발 활동. 세 번째가 관리 활동. 네 번째가요 마케팅 활동입니다. 얘는요 출제 빈도가 이용 활동 한 문제인데요. 한 문제가 거의 안 나와요.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거의 안 나와요. 개발은요 꾸준히 두 문제가 나와요. 두 문제. 관리는 한 문제. 마케팅 한 문제. 그래서 비중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용활동은 최근에 한 5년 동안은요 전혀 안 나왔거든요. 사각지대예요. 그래서 얘는요 매달마다 보기는 자 빈도가 떨어지니까 얘는요 그냥 단어만 잘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자 두 문제 한 문제 한 문제인데 작년 시험은요 개발 두 문제 나왔고 관리 한 문제 나왔고 마케팅도요 얘가 작년에 출제가 안 되었어요. 작년에 안 됐기 때문에요 올해는 꼭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용은요 사각지대니까 별도로 이제 체크만 해드리고요. 개발활동부터 봅니다. 개발활동 보겠습니다. 그러면 01번 이용활동은요 나온다면요 제가 체크한 단어만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 장 넘어갑니다. 자, 목차 2번 동그라미 집약도. 얘는요 과거에 10회 때 11회 때 초창기 나왔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 주로 묻더라는 말입니다. 일단 이 집약도는 아셔야 되겠고요. 한 장 넘어갑니다. 4번 동그라미 도시 스프롤 현상입니다. 얘도 가끔씩 출제가 돼요. 한 장 넘겨서요. 6번 동그라미 직주 분리와 직주 접근이 있죠. 얘도 초창기에 출제가 되었거든요. 또 한 장 넘겨서 7번 동그라미 한계지입니다. 단어 4개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집약도, 다음에 도시 스프롤 현상, 다음에 직주 분리와 직주 접근, 다음에 한계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차근차근 읽어봐 주시고요. 얘는요 출제가 최근에 거의 안 됐기 때문에 이 파트는요 제가 나중에 문제 풀이 들어가서 바로 그때 문제 풀면서 바로 해결할 거예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목차 02번 부동산 개발은요 꾸준하게 두 문제가 잘 나와요. 개발. 자, 그러면요 부동산 개발은 왜 필요할까요? 자, 부부 연계 부동산 특성 종류 아시잖아요. 그중에서 무엇 때문에 개발이 필요할까요? 바로 부정성이죠. 토지는 절대 증가 못 시키니까 언제나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늘려야 됩니다. 이때 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늘리는 것은요 물리적 공급이 아니라 경제적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부동산 개발은요 경제적 공급을 가리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개발하게 되면요 원래 시험 합격하시면요 실무하시면서 가능한 여러분들이 돈 제대로 벌려면요 이 개발요 이쪽에 관심 많이 가지시면서 실무에 많이 익히게 됩니다. 그만큼
자, 큰 돈을 쉽게 벌거든요. 개발하게 되면. 이것도 흐름이 있어요. KBS요. 조사를 했죠.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부자하게 되면요. KBS 조사 한번 해야자면 통장에 금조사입니다. 통장에 현금, 통장에 10억 이상 갖고 있다. 혹시 갖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부자예요. 예. 그래서 통장에 금자산이 10억 이상이면 일단 부자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자들은요. 요즘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예. 벌써 한 2, 3년 전부터요. 아파트는 빠지고 있어요. 주거용 아파트는 주로 일단 자 손을 서슬 떼고 있고요. 아파트 대신에 뭐죠?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입니다. 예. 그래서 주로 단독이나 다가구 사서 뭐 하죠? 리모델링입니다. 이런 흐름을 잘 잡아야 됩니다. 흐름을요. 왜냐하면요. 서울시가요. 2025년도에요. 앞으로 얼마 남았잖아요. 5년 남았잖아요. 자, 이때가 되면요. 서울시 모든 주거용 부동산이 90% 이상 노후화된대요. 노후화됩니다. 노후화되면요. 요즘 재건축 쉬운 거 아니잖아요. 안전도가 5등급이죠. A, B, C, D, 2등급. D나 E 등급이면요. 이러면 이제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화재가 났죠. 대구 시내 쪽이에요. 뭐 대구 상가로 가든가. 예. 마침 제가 그날 대구 수비해가지고 현장 가봤거든요. 가봤습니다. 예. 1층에 막 물이 막 잔뜩 차여가지고요. 시내에 학원이 있으니까. 예. 보니까 상태가 썩 좋지가 않더라고요. 이 건물이 너무 낡았습니다. 그렇게 낡아도요. 안전도 따지면 A, B, C, D, E 등급 중에서 C 등급밖에 안 돼요. 재건축 안 해준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노후화되더라도 사실은요. 재개발, 재건축이 쉽지가 않대 말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뭘 합니까? 바로 리모델링이지. 리모델링. 이미 부자들은요. 이걸 다 읽고 있어요. 빨라요. 중상층이 없다 치더라도요. 아주 냄새를 잘 맡아요. 이미 3년 전부터 해서 단독주택 이미 사가지고요. 뭘 짓지? 상가주택을 지어요. 리모델링 해가지고요. 상가주택. 그런 단독주택이 오래됐기 때문에 한 25년 됐다. 30년 됐다. 오래됐잖아요. 그때는 건폐율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다시 짓게 되면요. 계속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건폐율이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뭐 그대로 리모델링 하게 되면 건폐율이 확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발빠르게 움직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흐름에 밝아야 여러분들이 돈을 쉽게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 가시면요. 하나 자격증 있어라고 만족하시지 마시고요. 특히 꾸준히 개발 쪽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 2020년도를 대비해서 대세는 뭐 리모델링이 될 말입니다. 작은 개발입니다. 이것도요. 이런 것도 꾸준히 책을 사보고요. 강의 듣고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죠. 현 정부는 규제 일변도 정책입니다. 대출 규제, 세금 올리고요. 규제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꽁꽁 묶였잖아요. 그러나 규제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뭘 완화하죠? 공법 시간에. 공법. 뭘 완화합니까? 도시 재생사업이죠. 그건 완화를 해요. 예를 들면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재생사업이니까 완화해주고 있거든요. 예. 이건 못 그리겠어요. 못 그리겠어요. 자율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자율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이것만 갖고도요. 현재 문정부 때요. 수십억 씻겨버려요. 저도 이 부분은요. 이미 별도로 찾아서 강의를 듣고요. 땅도 보고 했습니다. 보고 했어요. 그래서 20년 이상 노후화된 단독주택입니다. 20년 이상
노후가 된 주택. 조건은요, 무조건 20년 넘어야 됩니다. 노후주택. 요 두 필지를 사는 거예요. 두 필지. 사는 겁니다. 사가지고 여기다가 빌라를 지어요. 빌라를 지어요. 그러면 이제 빌라를 뭐 8채 또는 뭐 이렇게 지을 수 있잖아요. 지었을 때 이것도 안 팔리면 망하는 겁니다. 추구 전략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 지을 때 사업의 타당성 분석은 한국감정원에서 전부 다 분석 다 해줘요. 무료로. 이거 짓게 되면 얼마 비용 들어가고 얼마 수익 생기고 분석 다 해줍니다. 무료로 분석해 주죠. 휴구에서요. 이거 짓는데 토지 대금 건축비 대출 나와요. 대출. 그러면 돈을 빌리는데 이때 대출 이자가요. 연 1.5%입니다. 거저.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 도심주택이 막 히트를 쳤잖아요. 그것도 연 2%예요. 2%. 더 싸요. 그래서 이제 빌라 짓는 사람들은 이거 보자마자 입을 딱 벌려요. 대출 끝내줍니다. 그냥. 다 지었습니다. 다 짓게 되면요. 이거 안 팔리면 또 애를 먹거든요. 그게 제일 최고 중요해요. 다 짓고 나면요. LH 공사에서 일부 매입합니다. 사줘요. 임대해줘요. 얼마나 좋아요. 땅만 사가 짓겠다 해버리면요. 사업계획서 분석해주지. 공짜로. 대출 대부분 다 연 1.5%지. LH공사가 매입, 임대 다 해주지. 기가 막히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자들은요. 이미 움직이고 있잖아요. 다 연결해가지고요. 가만히 앉아서 중개만 하겠다. 절대 안 됩니다. 흐름을 타야 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학개론, 개발, 돈 이제 맞추면 뭡니까? 일단 합격한 다음에 이렇게 다 큰 돈 되는 흐름인데요. 이런 것들을 절대 놓치지 말자 말입니다. 흐름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합격하시고 실제로 실무 공부, 돈 되는 공부, 강의도 많이 들으시고요. 또 책도 많이 보셔야 됩니다. 개발요? 개발 정말 매력이 있어요. 그러면 개발은 두 문제가 나온다고 해요. 두 문제인데요. 먼저 개발의 의의는요. 지금은 시험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나 과거에 나왔기 때문에 확인만 할게요. 부동산 개발이란 자, 두 줄 밑줄 하죠. 인간에게 생활, 작업, 쇼핑, 레저 공간, 공간 동그라미. 부동산 개발은요. 한마디로 공간 창조 활동입니다. 공간을 창조할 목적으로 토지를 개량한다. 개량 동그라미. 공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토지를 개량하는 식으로 부동산 개발입니다. 그리고 2번 내려가요. 개발의 주체. 쉬운 내용입니다. 세 가지가 있죠. 1번 공적 주체, 공공부문이고요. 국가 등을 가리키고 2번 사적 주체는요. 소유자, 기업이다 해서 민간 부분입니다. 쉬운 내용이고요. 우리 시험은요. 3번이 최근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문은 나왔습니다. 3번 모두 밑줄 하세요. 제3개발자 똑같은 말로 제3섹터가 되고요. 제3개발이 뭐냐? 제3섹터가 뭐냐? 정부, 민간, 공동개발입니다. 정부, 민간, 공동개발 주체가 바로 제3개발 또는 제3섹터라고 불러요. 참고로 이런 정부, 민간, 공동개발 제3섹터가 최초로 시행된 나라가요. 우리와 가까운 일본 쪽에서부터 얘가 출발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넘어갑니다. 목차 2번요. 부동산 개발 과정입니다. 자, 개발가 나왔으니까 간단히 개발도 한번 더 목차 확인해 볼까요? 개발. 개발도 흐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지금 보고 있는 개발의 의, 그리고 개발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과정 요거 조금 아시면 돼요. 가끔씩 물어요. 2번과 3번이 중요한데요.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 부동산 개발의 위험입니다.
개발의 위험과 개발의 타당성 분석입니다. 자, 얘는 중요한데요. 둘 중에서 위험보다는 타당성 분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건 놓치지 마시고요. 다음에 개발의 유형, 종류인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공적 개발과 민간 개발이다. 공적 개발하기 위해 대표적인 게 바로 택지, 공영 개발이 있죠. 택지, 공영 개발은요, 개발 주체가 공적인 주체가 되고요. 다음에 민간 개발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요, 얘가 가장 중요해요. 민간 개발. 그래서 개발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 1순위가 민간 개발 방식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해요. 다음에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 돼서 이렇게 출시가 잘 되는 것을 집중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발하게 되면 개발 과정, 타당성 분석, 민간 개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목차 2번 볼게요. 부동산 개발의 과정입니다. 개발 과정은요, 7단계 순서가 나오는데 참고로 이 부분도요, 어려운 말은 거의 없습니다. 개발 과정 보겠습니다. 자, 1단계는요, 구상 단계 또는 아이디어 단계입니다. 2단계는 전 실행 가능성 분석 단계, 3단계가 부지 구입 단계, 4단계는요, 실행 가능성 분석 단계. 2번, 3번, 4번 묶어주세요. 여기에 막 왔다 갔다 헷갈리거든요. 묶어주고요. 그럼 가운데 3번이 뭐죠? 부지 구입이죠. 부지 구입을 중심으로 앞에 거 2번이 뭐 전자가 붙어. 앞에 거니까 전자가 붙죠. 전 실행 가능성. 4번이 뭐죠? 전자 빼고 실행 가능성. 이러면 순서가 헷갈리지가 않을 거예요. 다음 페이지 봅니다. 5단계가 금융 단계, 그리고 건설 단계, 마케팅 단계입니다. 7단계 순서가 돼요. 참고로 우리 시험은요, 요 과정 있잖아요. 과정은 방금 봤잖아요. 7단계 순서를요, 섞어서 넣어주고요. 넣어주면서 이제 개발 순서에서 올바른 순서에서 순서를 물었는데요. 아마 12회 때 나왔고 25회 때 나왔고요. 두 번 나온 걸로 기억납니다. 그래서 가끔씩 순서를 묻기도 하지만은요. 역시 가끔씩 물어요. 하나씩 볼게요. 먼저 1번. 개발은요. 무엇보다 아이디어가 중요합니다. 아이디어. 대표적인 예가요. 개발, 아이디어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국의 유명한 도박도시 있죠. 라스베가스요. 그 라스베가스가 처음에는요. 황량한 사막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유명한 개발업자가 이 사막을 보면서 야, 이거 한번 멋진 도시로 만들어보자. 아이디어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장 유명한 도박도시로 개발이 되었잖아요. 바로 아이디어부터 출발합니다. 이런 사례가 떠오르네요. 언젠가면요. 70년대 초반입니다. 오래되었어요. 이 당시가 박정희 대통령이죠. 박통대. 박통대 서울에 한강 상류. 지금의 소양강 댐입니다. 소양강 댐. 요거 개발할 적이요. 자, 박통이 건설회사 총수를 4명을 불러요. 자, 4군데에서 총수를 불러서 그 중에 하나가 현대건설 정중입니다. 4군데 회사를 불러서 자, 정부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조언을 묻습니다. 이때 회사들은요. 찬스다. 이 사업은 우리가 발주받아야지. 길을 서고 사업에 참여하려고요. 그러면 이제 떼면 안 되면요. 이제 한강으로 이제
그전에 이제 홍수가 자꾸 하니까요. 그런데 다른 모든 회사가 이 건설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뜻밖의 고 정중신은요. 뜻밖의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회사 참여할 생각보다 더요. 이 사람은요. 한 줄 동안에 계속 지도만 펴놓고요. 계속 골똘히 생각합니다. 야, 이 소양강댐이 전부 다 완성이 되면 물이 이렇게 흘러가겠네. 이걸 다 그려봅니다. 그러면요. 이 댐 때문에 홍수 때문에 침수직이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적어지겠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댐으로 인해서 앞으로 침수직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여분이 줄어들겠네. 줄어들겠다 해서 이걸 전부 다 계속 일주일 동안 고민합니다. 이걸 다 따져보면서 줄이고 어떤 게 좋겠다? 줄이고 일주일 동안요. 줄였더니 결론. 얘가 가장 효율적이다. 얘가 뭐죠? 바로 압구정동입니다. 압구정. 그래서 이걸 짓게 되면 가장 혜택을 보는 것이 바로 침수가 들어간 여기서 혜택을 많이 보겠다. 그러면서 바로 밑에 간부한테 지시합니다. 야, 우리 현금 얼마 했어? 얼마 동안 하니까 안 돼. 일주일 열어. 곱하기 1호 준비해. 최대한 현금 모아서 이 땅이요. 전부 다 올인해버립니다. 이걸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전부 다 참석하려 해서 개발사업 뛰어들고 할 때 이미 이걸 다 그래가지고 역발상입니다. 어디 가장 혜택을 볼까? 그래서 모든 돈을요. 압구정에 다 실었잖아요. 이걸로 현대건설이 일약 아주 크게 커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아이디어. 그러니까 남다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이디어예요. 다음에. 자, 2단계는요. 전 실행 가능성 분석 단계는 화살표 적어줄래요? 개괄적 분석 적어주고요. 그러니까 이 어떤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개괄적으로 얼마의 수익이 얻어지고 얼마의 비용이 투입되느냐. 개괄적 수익 비용 분석이 바로 전 실행 가능성 분석입니다. 다음에 바로 4번이 있죠. 3번 잠시 이따가 보고요. 4번 보게 되면요. 실행 가능성 분석은요. 전자가 있고 없고잖아. 실행 가능성은요. 화살표 적어줍니다. 구체적 분석입니다. 따라서 2단계는요. 개괄적 분석이고 4단계는요. 구체적 분석입니다. 4단계가 이런 흔히 듣는 사업계획서, 현금 수지 분석 있잖아요.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이런 구체적 분석이 바로 4단계를 말해요. 가운데가 뭐죠? 3단계. 부지 구입 단계, 즉 부지 확보 단계를 말해요. 자, 부지 확보 단계는 쉬운 말로 입지 선정. 입지 선정. 입지를 잘해야 됩니다. 따라서 개괄적 분석, 다음에 세 번째 부지를 확보하고 네 번째 구체적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4번 보니까요. 실행 가능성 분석은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있죠. 2번이 또 출제가 들어되고 있습니다. 2번 지문요. 2번, 이 경우에 세 줄 밑줄 하세요. 타당성 분석으로부터 나온 결과가 비록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개발업자에 따라서 채택이 될 수도 있고 채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개발업자에 따라서 요구 순위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까지 믿죠. 요 지문이 그대로 나와요. 몇 번 나왔습니다. 얘가 뭘 말하느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개발업자 A하고 B가 있어요. 두 개발업자가 있는데요. 둘 다 상가를 지어야지. 그럼 뭘 따지죠? 이걸 짓게 되면 예상되는 수익이 있잖아요. 기대 수익입니다. A가 보기에는 몇 프로? 12%다. B가 보더라도 12% 수익이 예상이 돼요. 수익이 똑같네요. 그런데 요구 수익이 달라집니다. 요구 수익입니다. 개발업자 A의 요구 수익은요 10%예요. B의 요구 수익은요 15%예요. 비교합니다. 그러면 A는요
기대가 요거보다 크네요. 개발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이게 크면 뭐? 한다. 항상 요거는 작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개발자 B는요. 요구가 크냐? 개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밑줄 다 긋잖아요. 자, 확인. 자,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하잖아요. 하더라도 업체에 따라서 채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가 있다. 뭐 때문에? 요구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를 보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괄호 5번입니다. 금융단계. 금융단계는 당연히 이때 금융으로 PF 금융이죠. 그래서 개발하기 위해서 자, 일단 자금을 융자받자 주로 PF 금융이 되고요. 6번요. 건설 단계. 자, 공사를 합니다. 주로 이제 시행사가요. 건설회사 시공사에게 공사를 맡기잖아요. 마지막으로 7번 마케팅 단계입니다. 마케팅 단계. 자, 마케팅 단계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맨 밑에 보시면요. 지금 1번과 2번이 있죠. 1번이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마케팅 단계에서 개발되는 공간을 매각 또는 임대해야 되는데 밑줄 아세요? 임대 활동은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진다. 밑줄 아시고요. 무슨 단계? 초기 동그라미. 초기. 그래서 과거 시험은요. 중간 단계부터 이루어진다. 틀린 말이고 초기부터 필요하대요. 그래서 자, 대개 아파트를 짓기 전에 미리 분양하잖아요. 그렇게 초기부터 마케팅을 잘해야 됩니다. 2번 1을 위해서는요. 고객을 잘 발견해야 하는데 특히 밑줄입니다. 증료 임차인, 똑같은 말로 정박 임차인들은 사전에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대요. 그러면 중요 임차인, 정박 임차인들 얘가 뭘 말하느냐? 예를 들어 볼게요. 맞냐? 개발을 합니다. 자, 대형 상가 빌딩을 지어요. 그러면 이걸 지을 때 미리 바로 임차인을 미리 확보하자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가장 중요한 게 1층, 1층 또는 2층. 1층이 가장 중요합니다. 얘가 뭡니까? 바로 중요 임차인, 정박 임차인. 얘가 뭐죠? 중요한 임차인입니다. 반대말이 뭘까요? 군소 임차인입니다. 그러면 얘를 먼저 미리 확보하지 말입니다. 미리. 그럼 얘는 뭐죠? 반대말이니까 안 중요한 임차인입니다. 안 중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 짓게 되면요. 짓기 전에 처음부터 얘를 먼저 확보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운전하시면서 또는 버스 타시면서 많이 보셨잖아요. 자, 한 15층, 20층 큰 상가 빌딩이 있더라. 1층이 주로 뭐가 있던가요? 이것만 봤고 눈여겨 못 보셨잖아요. 예. 예. 되게 이런 건물은요. 항상 1층에는요. 은행이 있어요. 예. 왜? 사람이 많이 출입하니까요. 예. 그래서 은행이 있다. 예. 또 자, 이 은행이 있으면요. 처음부터 이걸 확보하게 되면요. 은행은 한 번 들어버리면요. 은행 망하는 거 없잖아요. 장기로 계속 갑니다. 예. 그러니까 공시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얘를 이제 미리 확보하자면 얘를 미리 사전에 미리 확보하자. 사전에 확보하자. 그래서 이제 자, 은행한테 제의합니다. 우리 이거 지으려고 하는데 들어오라고요. 들어오게 되면 자, 일단 공실이 안 생기잖아요. 장기로 가니까. 그러니까 인도를 조금 싸게 해드릴게요. 혜택을 줘요. 또 은행 입점하게 되면 우리가 처음부터 설계할 때부터 뭐죠? 검고, 특수시설 필요하거든요. 그거 미리 다 만들어 드릴게요. 그럼 이제 얘가 들었으니까 이 빌딩이 살아나잖아요. 얘부터 미리 확보하고요. 그럼 나머지가 뭡니까? 나머지. 얘가 뭡니까? 군수임차입니다. 얘들은 별로 신경 안 써요. 왜? 얘들은요. 필요하면 들어갔다가 또 금방 또 나가고요. 덜쭉날쭉 금방금방 공실이 생기거든요. 공실이 생겨요.
그럼 이들은 공시생이니까 덜쭉날쭉하니까 인도를 싸게 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뭐 조금 높게 받더라 이 말입니다. 얘들을 미리 확보하자 이 말입니다. 얘들을 사전에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347페이지입니다. 박스 보니까요. 개발 과정의 형태 있죠. 얘는요. 1번 기본형, 2번 시행처분 병행형, 다음에 3번 직렬형. 이런 거 골치 아파요. 그래서 2번 X, 3번 X. 아주 가끔요. 1번 기본형. 얘가요. 지문이 한두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형 하게 되면 자 화살표 1, 2, 3, 4, 5 있죠. 자, 첫 번째가 뭐지? 계획 단계. 두 번째가 협의 단계. 세 번째가 인가 단계. 네 번째가 시행 단계. 마지막으로 처분 단계다. 예. 그냥 쭉 보게 되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해서 이런 순서가 한번 지문 나온 적은 있어요. 예. 참고로 나왔다라는 것만 그냥 가볍게 보시고요.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요. 목차 2번 개발의 위험과 타당 성분석 넘어갑니다. 쉬겠습니다.